기본적으로 이런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요, 반성문 100장 써서 내는 것보다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김운찬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음주운전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음주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뺑소니라고 하죠. 도주치상 범죄를 저지른 분이 이제 저희한테 사건을 좀 의뢰해서 저희가 방어한 케이스를 두고서는 뺑소니 범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이분이 전날에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을 하던 중에 좌회전 차선에 정차해 있다가 직진 차선으로 이제 차선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앞에 정차했던 이제 차를 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상호간에 이야기를 해서 합의를 하고 그렇게 보험사 부르고 끝냈으면 될 문제인데 이분이 전날 술 마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음주 전과도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두려움을 느끼고서는 그대로 도주를 해버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피해 차량은 그 즉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었고, 저희 의뢰인은 한 2시간 정도 뒤에 점심시간에 자수를 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고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된 건입니다.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수를 할 당시에 음주 측정하긴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이제 아닌 상황에서 도주치상 뺑소니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고, 그걸 이제 자수가 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사건을 딱 맡았을 때 제일 먼저 일단은 했던 거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었고요. 사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한다기보다는 빠르게 합의를 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 절차 자체는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재판에 가게 됐고,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통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음주 전과가 2회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으로 이제 형사 입건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벌금형을 받기는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주수가 굉장히 3주를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실형도 선고가 되고 집행유예가 이제 현실적으로 잘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 이분은 그럼 어떻게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자수를 했다는 게 좀 중요한 양형상 이유였어요. 본인이 사고를 내고 점심시간에 경찰서에 가셔가지고 직접 자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작이 됐고, 피해자랑 빠르게 합의를 한 부분도 양형을 다투는 데 있어서 유효한 사유가 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이분은 사실 재판 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요. 보통 한 10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반성문 굉장히 많이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반성문은 사실은 저는 의뢰인분들한테 계속 써오게끔 숙제처럼 내드리거든요. 그럼 사실 처음에는 이분들이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은 잘 쓰시는데 내가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쓰지를 못하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사건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얻은 교훈이라든가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출되면은 진전성 있는 반성문이 작성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런 반성문이 제출이 됐을 때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 직업유지가 어렵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집행유예 자체를 받았다고 해서 직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공무원이라든가 일부 직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형을 받게 되면은 그 경우에 이제 직업을 상실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도 집행유예형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도 회사 사규상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었고, 이런 사정들도 사실은 의견서를 통해서 어필을 해서 이분이 굉장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유지를 해야 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직업을 잃을 수 있다, 이런 포인트들을 집중적으로 소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 많이 주시는 게 차량 매각을 하는 경우에 이게 감형 요소로 잡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당연히 교통사고 범죄에 휘말리게 되면은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무조건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럼 사실 그 기간 동안 내가 운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운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가장 확실한 약속은 차량 매각이거든요.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차량을 판매를 했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운전을 할 의사도 없고 그 기간 동안은 자숙하고 있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을 매각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자료도 같이 제출하고요. 저희 사건 의뢰인도 차량을 이제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주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무서우니까 그냥 만연히 도주를 해버리시는 건데, 지금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전날에 술을 마시고서는 그 다음날에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음주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음주 수치가 나왔다라면 사실 요거 처벌 수위도 훨씬 높아졌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도주를
했고 그 와중에 음주의 정황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연예인 구속되셨죠. 이제 그 수사 기관도 사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 위해서 일단 도주하는 거에 대한 제지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해결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요 의뢰인이 벌금형으로 막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합의가 빨리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요, 반성문 100장 써서 내는 것보다 합의서 한 장이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책임을 지시고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게 가장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 필요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